안녕하세요. 파울신의 골프 교실입니다. 오늘은 평생 골프를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8가지 흔한 스윙 지침이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힘을 세게 줘야 멀리 간다. 머리를 절대 들지 말아야 한다. 팔로만 스윙해도 된다. 그립은 꽉 잡아야 안정된다. 이런 말들 정말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골프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물리학, 인체 해부학, 뇌과학까지 총동원해서 왜 이게 틀렸는지, 진짜 원리는 무엇인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감각이나 미신이 아니라 과학으로 설명되는 골프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도 놀라고 초보도 크게 깨닫는 반전의 골프 수업.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깨달음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죠. 1부, 힘을 쓰면 멀리 간다? 골프장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 중 하나, 세게 휘둘러. 그래야 멀리 나가지. 하지만 여러분, 이건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비거리를 결정하는 건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회전 관성과 토크입니다. 클럽을 휘두르는 건 단순한 팔 근육이 아니라 회전체입니다. 길이가 길고 무게가 끝에 집중된 클럽은 작은 힘이라도 관성에 의해 엄청난 헤드스피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힘을 쓰면 관성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에너지 손실이라고 하죠. 팔은 작은 엔진입니다. 팔 근육만으로 드라이버를 휘두르면 금세 지치고 방향성도 흔들립니다. 반면 둔근, 복부 코어, 광배근 같은 큰 근육은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력이 있습니다. 전신의 근육을 연결해야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사람의 뇌에는 힘 집착 편향이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를 빨리 얻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골프에서는 힘을 주는 순간 긴장이 생기고 미세한 조정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스피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전은 이겁니다. 힘을 줄수록 짧아지고 힘을 뺄수록 멀리 간다.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세게 친 샷은 슬라이스가 나고 부드럽게 툭 친 샷이 이상하게 더 멀리 갔던 경험 없으셨나요?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댓글에 본인 경험을 남겨주세요. 나는 힘을 빼니까 더 멀리 갔다. 나는 힘 주니까 오히려 덜 나갔다. 여러분의 사례를 나눠주시면 영상 후반부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체구에 비해 엄청난 장타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비결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리듬과 관성을 활용해 가속 곡선을 최대로 끌어올린 거죠. 힘은 주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2부,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 두 번째 오해, 머리 들지 말고 절대 고정해라.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이 또한 잘못된 조언입니다. 스윙에서 중요한 건 머리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회전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억지로 고정하면 회전 반경이 줄고 체중 이동이 막힙니다. 결국 클럽 헤드 스피드가 떨어지고 오히려 더 큰 미스샷이 납니다. 머리는 경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경추는 원래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죠. 머리를 고정시키려 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흉추 회전이 막히면서 상체 꼬임이 사라집니다. 즉, 머리 고정은 상체 전체를 얼려버리는 지침입니다. 사람은 시각과 평형 감각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불안할수록 고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뇌는 머리를 고정할수록 시각적 착각에 빠지고 리듬과 균형이 깨져서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반전은 이겁니다. 머리를 약간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좋은 리듬과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타이거 우즈의 드라이버 샷을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 머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스윙 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다운스윙 때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축은 단단히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본인 스윙 영상을 찍어보세요. 머리를 억지로 고정하고 칠 때와 자연스럽게 축을 유지하며 움직일 때 어느 쪽이 더 유연하고 비거리와 방향성이 나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고정하지 말고 축을 안정시켜라. 머리를 족쇄처럼 묶는 순간 스윙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가지 오해를 풀었습니다. 힘을 쓸수록 멀리 간다. 거꾸로 힘을 빼야 멀리 간다.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 거꾸로 머리가 아니라 축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2가지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의 스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오해, 팔로만 스윙하면 된다. 그립은 꽉 잡아야 한다. 이 2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3부, 팔로만 스윙하면 된다?
세 번째 잘못된 지침은 바로 이겁니다. 팔로만 휘둘러도 충분하다. 많은 아마추어가 드라이버를 잡으면 팔 힘으로만 밀어내듯 스윙합니다. 겉으로 보면 공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골프의 최대 함정입니다. 스윙은 단순한 팔 동작이 아니라 운동사슬입니다. 즉 하체에서 시작된 힘이 골반, 코어, 흉추, 어깨, 팔, 클럽공으로 전달되는 연쇄작용이죠. 팔만 쓰면 이 체인의 80%가 사라집니다. 마치 도미노를 쭉 세워놓고 맨 마지막 두 개만 쓰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은 둔근과 코어입니다. 둔근은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복횡근, 내외 복사근은 몸통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이 부위들이 먼저 움직여야 상체와 팔이 따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속이 붙습니다. 하지만 팔로만 치면 작은 삼두근, 이두근에만 의존해 금세 피로하고 방향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왜 아마추어는 팔로만 칠까요? 뇌는 눈앞의 공에 집중하면 가장 가까운 기관인 팔을 먼저 동원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근접 효과라고 합니다. 즉, 공과 가까운 팔을 먼저 움직이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체와 코어라는 큰 엔진은 꺼져버립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팔만 쓰는 스윙은 마치 엔진을 끄고 핸들만 돌려서 차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으니 가속도 안 되고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도 연습장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팔로만 스윙했을 때와 하체부터 리드했을 때 클럽 헤드 소리와 공의 구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로리 맥길로이, 조던 스피스, 저스틴 토마스, 이들의 공통점은 팔을 끌려가는 존재로 쓴다는 겁니다. 팔은 단순 전달자일 뿐 파워는 이미 하체와 코어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스윙은 팔이 아니라 전신 협업이다. 팔은 단순히 마지막 전달자일 뿐이다. 4부, 클럽은 3개 잡아야 안정된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 클럽을 꽉 잡아야 안정된다. 많은 골퍼가 불안해서 본능적으로 클럽을 꽉 움켜쥡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스윙 파워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클럽과 손 사이의 마찰력은 일정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더 세게 잡는다고 클럽이 더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이 생겨 손목이 굳고 클럽 헤드가 자유롭게 가속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비거리 손실과 방향성 악화입니다. 그립을 강하게 쥐면 전완근이 긴장합니다. 전완근이 긴장하면 손목의 미세한 각도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팔꿈치 어깨까지 긴장이 번져 스윙 전체가 뻣뻣해집니다. 반대로 손가락만 부드럽게 걸치듯 쥐면 손목과 팔꿈치가 자유로워져 스냅과 가속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 무언가를 꽉 쥡니다. 이건 생존 본능과 연결된 반사작용입니다. 하지만 골프에서는 이 본능이 독이 됩니다. 불안할수록 꽉 잡게 되고 꽉 잡을수록 샷은 망가지죠. 이걸 한번 실험해보세요. 볼펜을 꽉 잡고 종이에 글씨를 써보세요. 글씨가 삐뚤고 손이 금세 아픕니다. 하지만 가볍게 잡고 쓰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골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몇 퍼센트 힘으로 클럽을 잡으시나요? 60%, 80% 아니면 100% 꽉 쥐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의외로 낮습니다. 벤 호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립은 새를 잡듯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쥐어라. 타이거 우즈도 40% 정도 힘으로만 쥔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부드러운 손입니다. 클럽을 세게 쥘수록 불안해지고 부드럽게 쥘수록 강해진다. 지금까지 4가지 오해를 풀었습니다. 힘을 쓰면 멀리 간다. 힘을 빼야 멀리 간다.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 축을 안정시켜라. 팔로만 스윙하면 된다. 전신 운동 사슬이 핵심이다. 클럽은 3개 잡아야 안정된다. 부드럽게 잡아야 더 강하다. 여러분, 이 4가지만 이해해도 이미 스윙이 절반은 달라졌을 겁니다. 다음 5부에서는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스윙은 직선이어야 한다는 상식, 그리고 어깨는 많이 돌릴수록 좋다는 조언이 어떻게 거꾸로 된 지침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5부, 스윙은 직선이어야 한다? 5번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윙 궤도는 직선이어야 공이 똑바로 간다. 이건 아마추어들이 가장 집착하는 부분입니다. 골프 스윙은 본질적으로 원운동입니다. 팔이 어깨 관절에 매달려 있고 몸이 회전하며 클럽을 휘두르는 이상 직선 궤도는 불가능합니다.
클럽 헤드가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건 눈의 착각일 뿐 실제로는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물리학적으로 직선 궤도를 강제로 만들려 하면 관성 흐름이 끊겨 힘과 방향성 모두 잃게 됩니다. 어깨 관절은 회전 구조입니다. 견갑골은 곡선 운동을 지원하고 척추도 원운동에 맞춰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윙을 직선으로 억지로 만들면 어깨와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가고 부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뇌는 직선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선형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눈은 직선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선 궤도를 만들면 마음이 편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직선 스윙이 더 큰 오리를 만듭니다. 즉, 뇌의 심리적 안정과 실제 스윙 효율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심 분리기를 생각해보세요. 직선으로 흔들면 내용물이 금세 멈추지만 원운동을 하면 끝없이 가속이 붙습니다. 골프 클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스윙 궤도를 직선으로 그리려 하시나요? 아니면 원운동을 자연스럽게 믿고 휘두르시나요? 로리 맥길로이의 드라이버 궤적을 초고속 카메라로 분석하면 완벽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아이언샷도 직선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돌아나가는 곡선 궤도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들이 궤도는 원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6부, 어깨는 많이 돌릴수록 좋다? 여섯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어깨를 많이 돌릴수록 파워가 커진다. 많은 아마추어가 거울 앞에서 억지로 어깨를 최대한 돌리며 스윙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 회전량보다 중요한 건 상체와 하체의 분리다. 스윙 파워는 단순히 회전량이 아니라 상체와 하체의 상대적 꼬임에서 나옵니다. 상체는 많이 돌고 하체는 버티면서 상대적인 토크가 생겨야 폭발적 파워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어깨만 돌리면 하체가 같이 움직여 토크가 사라집니다. 흉추, 가슴뼈는 회전에 강하고 골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흉추와 골반이 분리될 때 척추 주변 근육이 꼬이고 그 꼬임이 풀리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반면 어깨만 억지로 돌리면 목과 어깨 근육만 긴장할 뿐 에너지는 쌓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이 이꼴 좋다라는 양적 편향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돌리면 더 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양보다 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학습을 강화합니다. 활 시위를 떠올려 보세요. 활은 활대와 줄이 서로 반대로 긴장해야 힘이 생깁니다. 줄만 당겨도 활대만 휘어도 제대로 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골프 스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백스윙 때 어깨를 억지로 끝까지 돌리나요? 아니면 하체를 버티며 상체만 상대적으로 꼬아주나요?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타이거 우즈의 슬로 모션을 보면 백스윙 탑에서 어깨는 100도 가까이 돌았지만 골반은 40도 이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X팩터입니다. 이 분리 덕분에 폭발적인 토크와 비거리가 나옵니다. 어깨 회전량이 아니라 상체와 하체의 분리가 파워를 만든다. 지금까지 6가지 오해를 풀었습니다. 힘을 쓰면 멀리 간다. 힘을 빼야 멀리 간다.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 축을 안정시켜라. 팔로만 스윙하면 된다. 전신 운동 사슬이 핵심이다. 클럽은 세게 잡아야 한다. 부드럽게 잡아야 강하다. 스윙은 직선이어야 한다. 원운동이 진실이다. 어깨는 많이 돌릴수록 좋다. 분리가 만들어낸 토크가 핵심이다. 여러분, 이제 남은 건 2가지입니다. 7부, 연습은 많이 할수록 는다? 7번째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연습은 많이 하면 무조건 는다. 많은 아마추어가 하루 500개, 1000개씩 공을 치면서 양으로 승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방법을 많이 반복하면 오히려 실력이 후퇴합니다. 잘못된 궤도, 잘못된 임팩트를 수천 번 반복하면 그 잘못된 움직임이 근육의 기억으로 새겨집니다. 물리적으로는 불필요한 힘과 긴장 패턴이 습관화되는 겁니다. 근육은 뇌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잘못된 명령이 계속 내려오면 근육은 그 동작을 정상이라고 학습합니다. 결국 올바른 스윙을 하려 해도 몸은 기존의 잘못된 패턴으로 자동 반응하게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복하면 연결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뇌는 좋은 동작인지 나쁜 동작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지 반복된 것만 정답으로 각인합니다. 즉, 잘못된 스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오류를 더 깊게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하나, 수면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낮 동안 배운 스윙은 잠자는 동안 뇌에서 다시 정리됩니다. 잘못된 스윙을 반복하면 그 잘못된 패턴이 오히려 뇌에 더 단단히 각인됩니다. 여러분,
틀린 철자를 계속 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틀린 스윙도 반복할수록 고치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연습장에서 하루에 공을 몇 개 치시나요? 많이 치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단 20개만 치는 게 더 낫다는 사실 직접 경험해 보셨나요? 벤 호건은 하루에 수천 개가 아니라 집중된 샷 몇 개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도 연습량보다 루틴의 질을 강조합니다. 프로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 많이 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치는 게 중요하다. 잘못된 반복은 실력을 무너뜨린다. 8부 멘탈은 마음가짐 문제다. 마지막 8번째 오해입니다. 멘탈은 그냥 마음가짐 문제다. 골프에서 멘탈이 약하다는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멘탈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뇌의 주의 배분과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뇌에는 전두엽과 편도체라는 두 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전략과 집중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합니다. 공 앞에 서면 편도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일으킵니다. 이때 전두엽이 주의를 루틴으로 돌려야 안정된 샷이 나옵니다. 즉 멘탈은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멘탈은 뇌와 몸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불안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 생리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루틴과 호흡을 통해 신체를 안정시키면 뇌도 함께 차분해집니다. 많은 아마추어가 나는 멘탈이 약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훈련이 부족할 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멘탈은 근육과 같아서 반복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멘탈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무대 공포증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누구나 긴장합니다. 하지만 수십 번 무대에 서면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긴장을 줄여줍니다. 골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에 멘탈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나요? 조던 스피스는 불안할 때 반드시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샷 전의 심상 훈련을 통해 이미 공이 날아가는 장면을 뇌에 심어둡니다. 이런 훈련이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멘탈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다. 뇌의 회로를 훈련하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다. 자, 오늘은 골프에서 가장 흔한 8가지 오해를 풀었습니다. 힘을 써야 멀리 간다. 힘을 빼야 멀리 간다.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 축을 안정시켜라. 팔로만 스윙하면 된다. 전신 운동 사슬이 핵심이다. 클럽은 세게 잡아야 안정된다. 부드럽게 잡아야 강하다. 스윙은 직선이어야 한다. 원운동이 진실이다. 어깨는 많이 돌릴수록 좋다. 분리가 파워를 만든다. 연습은 많이 할수록 는다. 제대로 해야 는다. 멘탈은 마음가짐이다. 뇌과학적 훈련으로 길러진다. 여러분, 이 8가지를 깨닫는 순간 골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미신이 아니라 과학으로, 감각이 아니라 원리로 골프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울신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반전과 교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